안녕하세요. 군단 한국사 애청자 여러분. 군단 한국사 앤 시네마 시간이 왔습니다. 와, 물개 리뷰 데자뷰 같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바로 안시성이에요. 많은 영화 또 평론가 분들이 이미 안시성을 많이 리뷰했어요. 심지어는 물개와는 다르게 안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 분들도 리뷰에 참여를 했어요. 저도 그분들과 똑같은 말을 할 거면은 사실은 저는 뭐 컨텐츠적으로 뭐 영화 장면을 이렇게 뒤에 막 배경에 슉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이제 공통점을 빼고 최대한 약간의 차이점만 가지고 이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는 안시성이라는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 스토리가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면은 모든 역사 영화는 역사가 스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결국 안시성을 지키는 스토리대로 흘러가는 영화예요. 그쵸? 역사적으로 안시성을 지켰는데 영화에서는 안시성이 함락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모든 역사 영화는 역사가 스포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영화 안에서의 전투 씬이나 이런 그런 용맹한 장면, 낭만춘의 그런 화려한 무용 이런 것들은 진짜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약간 애국심을 좀 끌어올려서 억지로 이렇게 사람들 흥분시키는 유의 영화, 상업 영화다 보니까 너무 당태종 이세민을 바보 만들어놨어요. 아니,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무능력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누구냐고 하면 제 군단 한국사를 쭉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당나라 이방원이에요. 아빠를 유배 보내고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쵸? 시대적으로 보면 이방원이 당나라 이세민이, 그쵸? 이방원이 조선의 이세민이라고 해야 되는 거. 하지만 저는 조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당나라 이방원이에요. 아빠를 유배 보내고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 이렇게 딱 이것만 얘기하면은 이방원 얘기하나? 싶은 인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당나라 이세민이. 근데 그런 이렇게 폐륜을 저지른 이세민이 고구려의 영계 소문을 혼내줘야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계 소문이 신화된 도리로서 왕을 죽이고 대망리지의 자리에 올랐다.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느냐, 혼내줘야겠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물론 수나라의 백만 대군도 실패했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된 공성 무기와 더 업그레이드된 병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제 뭐 안시성의 군사는 5천이었고 당나라의 군사는 20만이었는데 뭐 40배의 병력 차이를 극복해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뻥이에요. 고구려라는 국가가 군사력이 그렇게 뭐 조선시대 때처럼 적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계소문은 양만춘도 싫어했을 수 있어요. 자기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에. 하지만 양만춘보다 이세민을 더 싫어했어요. 영계소문이 이세민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문제지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또한 아버지를 유배 보내고 형을 죽인 천륜을 거스른 자가 감히 누구를 혼내겠다고 오느냐. 내가 오히려 너를 혼내려고
찍고 있었다. 잘 됐다. 각오해라. 라고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영계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시성, 양만춘 이걸 떠나서 이세민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어. 그럼 영계소문 입장에서는 오 땡큐. 나도 당나라 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세민을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지원 군사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양만춘이 싫다는 이유로 지원 군사를 안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소문이 이미 신라를 명분 삼아서 오는 이유는 삼국을 다 먹으려는 야심이 있다는 것조차도 간파하고 있었어요. 뭐 어쨌든 영계소문 입장에서는 양만춘보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처럼 양만춘을 암살하려고 했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7세기 경에 이제 입장에서는 양만춘보다 그러니까 영계소문 입장에서는 양만춘보다 당태종 이세민이 훨씬 더 싫었기 때문에, 왜 적의 적은, 그러니까 더 큰 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적의 적은, 그러니까 더 큰 적이 나타나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춘 친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영계소문 입장에서는. 그쵸? 그럼 왜 영화 속에서는 지원 병력을 보내지 않았느냐? 보내지 않은 게 아니고 이미 한번 영계소문의 군대와 당나라 군대가 한번 꽝 붙었는데 1차 고구려 병력이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하고 이세민이 그 기세를 몰아서 요동성부터 이렇게 점령을 해서 안시성 앞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영화에서처럼 안시성에 5,000명이 있고 당나라 군대가 20만이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당태종이었으면은 한 5만 명 정도는 남겨두고 안시성을 딱 포위해서 두고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포위만 해요.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게. 나머지 15만 명으로 평양성을 치러 가요. 별동대를 빼돌려서. 그러니까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가 그때도 성을 몇 개 공략을 못해서 전진을 못하고 있을 때 30만 대군을 따로 별동대로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별동대를 막은 게, 그쵸,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에요. 살수대첩에 을지문덕이 한 5,000명 병사 이끌고 가서 30만 명 다 죽인 거 아니거든요. 27만 5,000명 정도의 병사 이끌고 가서 작전을 세워서 30만 8,000명 정도 되는 병사를 몰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별동대가 죽었다고 해도 70만 대군이 남아있지만 성 안에 있는 병사들과 이 을지문덕의 27만 병사들이 협공을 하고 뭐 보급을 끊고 하면은 진짜 100만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안시성 묶어두고 만약에 진짜 그 병사 수가 정확하다면은 영화처럼 한 5만 명 남겨서 그냥 안시성 묶어두고 나머지 15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러 가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남자들의 그런 애국심, 피 끓는 마음을 되게 자극하려고 이제 조인성이, 그 양만춘이 딱 나와서 영화에서는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우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영화적인 포인트인 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물러서는 법도 배워야 하고 무릎 꿇는 법도 배워야 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물러서는 법도 배워야 되고 무릎 꿇는 방법도 배워야 돼. 하지만 영화에서만큼은, 그쵸, 내가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 상남자 같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시성에서 버티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시성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옛날의 전쟁은 봄하고 여름에는 안 했어요. 봄하고 여름에는 농번기라고 해서 농사 일 때문에 바쁜 시기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사를 다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때 이제 농민들이 잠깐이지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국가의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농번기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짱 먹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래요. 칭기스칸의 나라 원나라. 원나라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 건강한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봄과 여름에도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짱 먹었던 거예요. 사계절 내내 전쟁해서. 근데 수나라 당나라 때만 해도 얘네들 농사 짓는 나라였고 여름과 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틀?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쳐들어왔고, 자, 신라가 당시에 이제 한강을 먹었고, 이렇게 배로 당나라랑 교역을 했고, 백제가 이제 세력이 줄어들었어. 이때가 백제 무왕 혹은 의자왕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왕, 아무래도 서동요에 나오는 무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겠죠. 무왕,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 무왕이 죽고 나서 의자왕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 뭐 황산벌에서 이제 그 계배기가 나가서 5천의 병사를 이끌고 화랑간창을 이끌고 온 신라의 5만의 병사를 막아서려고 하다가 막지 못하죠. 근데 지금 여기 이런 안시성에서 40배의 병사를 막았다고 하니 에이 이건 솔직히 개뻥이에요. 정확한 역사적 고증은 없지만 고구려가 군사력이 그렇게 없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물리치면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 그건 조선시대 때 이후의 일이고 고구려도 인구수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나라를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도 그러니까 수나라 병사가 30만 8천 명인데 고구려 27만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격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에서 결코 밀리는 나라가 아니었어. 여기도 한 5만 정도가 있었다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한 5만 정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게 아이고 어디 갔냐? 이렇게 이렇게 요하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서 이렇게 진격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버틸 수 있었던 큰 특징이 우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겨울이 다가와서 강이 얼면 어떻게 돼요? 그쵸? 배를 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이점을 통해서 보급로를 마련하기도 쉽지만 반대로 보급로를 끊기도 쉬워요. 그 영계소문도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언제든지 이세민의 뒤를 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이세민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토성을 쌓는 작전. 그래서 흙을 쌓아 올려서 성벽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겠다. 근데 양만춘이가 이제 바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 성벽 위에다가 토성을 쌓겠다 해서 서로 토성을 쌓고 있었어요. 한 명은 성벽 위에다가 토성을 쌓고 한 명은 그냥 맨 땅에다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20만 대군으로 뻘짓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토성 쌓는데 솔직히 한 50일 정도 소비했을걸요? 솔직히 내가 이세민이면 그냥 진짜 그 토성 쌓는 시간 동안 계속 로테이션으로 공격했으면은 성 아마 함락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는, 하나는 곡식이 떨어지고 있었다. 둘, 겨울이 오고 있었고. 셋, 영계소문은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있었다. 그러니까 협동작전은 아니더라도 안승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세민이 뒤를 치고도 남을 사람이 영계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만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세민이 싫어서 어쨌든 병사를 이렇게 딱 평양성에서 이렇게 모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별동대를 만들어서 그렇죠. 뭐 10만은 안시성 공격하고 10만은 평양성 공격하고 이게 안 됐던 거야. 포기하고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 얘를 무조건 함락시키고 가거나 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적당하게 만약에 진짜 당시에 양만춘과 영계섬은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빴다면 당태종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첩보 요원 그 시대에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다면은 그쵸, 한 5만 정도의 병력만 남겨서 안시성을 묶어두고 그냥 평양성으로 자기가 본대를, 그러니까 별동대가 아니고 별동대를 안시성 묶고 본대가 직접 가면 돼요. 평양성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안시성에 남는 게 아니라 그쵸, 부하가 안시성에서 못 나오게 막고 길막하고 본대가 평양성에 하러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자존심, 꼭 성을 함락해야겠다라는 그 욕심이 수나라도 당나라도 망하게 한 거예요. 사실 모든 성을 점령을 해야지만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고구려는 내부가 썩어 있어서 영계소문만 딱 잡으면 안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비리, 부정부패 같은 게 이미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강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가진 나라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많이 약했고, 아까도 말했듯이 영계소문이 왕이 아니고 영유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걔를 죽이고 그냥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영유왕은 이제 당나라랑 화친하자, 신라도 요즘에 강해져가지고 우리 한강 유역 빼앗고 그러는데 괜히 당나라랑 싸우지 말고 하자 했는데 영계서문도 그런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그걸 신라한테 땅을 빼앗길지언정 당나라한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니까 왕을 죽이고 대망리지가 된 거예요. 이세민도 똑같아요. 단지 그러니까 고구려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굳이 그렇게 우직하게 안시성을 돌파하지 않았어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는 동물이에요. 이게 감정이 더 앞서니까 이성보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보다 높은 토성을 쌓는다. 거기에 그러니까 진짜 헛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토성마저 비가 와서 안시성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쌓을 때쯤. 그래서 그 토성을 오히려 안시성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려요. 힘들게 쌓은 그 토성을. 그리고 그 안시성이 또 견고했던 이유가 이게 안시성이 그냥 보통 성이 아니에요. 영계소문은 딱 정권을 잡고 당나라 쟤들이 자기가 왕을 죽인 명분을 삼아서 언젠가 고구려를 침범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대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나쁜 사람이지만 정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당나라가 쟤네도 수나라 애들처럼 우리나라 쳐들어올걸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고 그 대비 와중에 만들었던 성 중에 하나가 안시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쉽게 함락되기가 힘든 성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런 거를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화살 맞아서 눈 탁 다치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중국인들의 주작이라는 그 썰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쟁을 하다가 병사들이 이렇게 화살을 계속 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병사 1하태 화살 맞아서 눈을 다쳐서 후퇴를 한다라고 적으면 당나라 체면이 말이 안 서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당나라 태종 전쟁의 신 이세민인데 누가 쏜 화살에 맞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눈이 화살에 맞았는데 그게 양만춘이 쏜 화살인지 5천만 막 5만 명이 동시에 화살을 막 쏘아 되는데 제가 쏜 화살 맞았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전시 상황이라니까요. 갑자기 둘이서 막 일기토 뜬다고 성문 열고 양만춘이 딱 나가서 혼자 딱 달려나가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활 팡 쏴가지고 눈 탁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벽 공략하다가 날라온 화살 중에 하나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당나라 역사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쵸? 안시성 성주화태 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그 중국의 그런 위험이 살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나라의 황제인데 고구려 병사 12번한테 화살을 맞아서 눈이 다쳤다 이렇게 기록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적장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을 그냥 적은 게 아닐까. 아 진짜로 양맞춤이 쏜 화살에 맞은 걸 수도 있고요. 역사 기록엔 없어요. 삼국 사기에도 그런 기록은 없고 그냥 화살을 맞아서 눈이 다친 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정확하게 진짜 양만춘이 쏜 화살에 맞은 건 기록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시성 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영화 안에서 너무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조인성이 양만춘은 나왔죠. 그러니까 양만춘이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뭐 강이 얼고 곧 겨울이 와서 당나라 군대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버텨보자. 으쌰으쌰 하자. 혹은 내 비록 연개소문과 사이가 나쁘지만 연개소문도 이세민을 싫어하니까 지원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세민이 싫어서 뒤통수를 치러 군사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이유를 들어서 버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우리는 무릎 꿇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나라의 이심한 대군과 물러서지 않고 싸우자라고 하는 게 조금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죠. 아니 물론 뭐 모두 항복을 안 받아주고 오히려 당태종 이세민이 그렇게 만약에 연설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 항복해도 다 죽일 거야. 고구려인은 씨를 말릴 거야. 너희 그냥 뭐 아기 할아버지 남자 여자 뭐 안 가리고 그냥 항복하든 말든 무조건 다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했으면 신빙성이 있죠. 근데 그런 말도 안 했어. 그냥 항복하면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안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냥 물러서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공성전을 하는데 좀 영화적으로 좀 신비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치사한 인간인가? 나 같으면은 만약에 항복하면은 내 성의 백성들을 살려준다고 하면 하나의 성주로서 그냥 나를 희생할 것 같아요.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그러니까 뭐 내 성 안에 사는 성주들을 뭐 약탈하지 않을 순 없나? 어쨌든 목숨을 살려준다고 하면 약탈하더라도 그냥 이미 연개소문도 나를 암살하려고 했겠다. 영화상 스토리에서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항복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나빴나? 나만 쓰레기야? 어쨌든 그 이세민도 너무 영화 속에서 너무 바보로 나오고 그냥 그런 것만 아니면은
충분히 재밌고 그런 점점 이런 그러니까 단결 이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없어져 가는 게 뭡니까? 개인주의로 인한 단결력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없어져 가는 단결력을 다시 한번 단결력의 힘 같은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정말 훌륭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보세요. 안녕.